자, 베스트 11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미남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깡패, 그 다음에 통수왕, 도 있었고. 언뜻 보니까 뭐 제가 지나가면서 아까 딴 거 하다가 봤는데 반통수가 뭐 본인이 무슨 작은 아이 얘기했던 걸 후회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그런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그거는 너무 비유가 네. 심하잖아요. 아니, 패륜적인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잖아요. 본인 자제를 처음부터 했어야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팬들의 가슴이 죽었습니다. 본인 포함. 저는 그렇죠. 네, 어쨌거나 네. 그런 어떤 통수와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네. 오늘은 로열티. 그 팀의 어떤 애정, 충성도가 대단했던 그런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꾸려봤다.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팬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좋아하죠. 또 요즘 팬들이 좋아하는 네. 근본. 로맨티시스트. 근본. 네. 네. 본인은 근본이 좀 있나요? 있죠. 전 충만하죠. 진짜 말하는 거 진짜. 본인이 그렇게 근본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본 없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뭐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근본 없는 스타일처럼 느껴집니다. 네. 예. 저를 믿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베스트 11이랑 감독 그리고 후보군을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네. 후보를 뭐 먼저 한번 쓰고 훑어보면 토니 아담스. 개인적으로 토니 아담스는 베스트 11에 들어가도 되는 선수입니다. 네. 뭐 후보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플로렌지는 지금 발렌시아로 임대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티스타, 로맨티시스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필립 람. 바티스타 후보야? 네. 오. 근데 이제 베스트 11을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나름의 선정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래 이 정도면 바티스투타가 좀 밀리겠거니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람도 후보고. 네. 어떤 그런 이 사람이 밀리는 게 맞느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해주는 거니까요. 좀 주관적이죠, 사실. 예, 만약에 이게 본인 어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선정을 했지? 그러면 덕현이한테 한 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덕현이가 선정을 한 거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포항의 김광석. 조원형 김광석 선수 좋아하지 않나요? 네. 어떤 김광석 옆에서는 하창래도 살아난다. 로열티가 있죠. 그렇죠. 네, 포항 수비 중심. 네. 김광석 옆에서 배슬기는 살아나나요? 김광석이 부상당하면 배슬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이 전북대 포항 경기였나요? 주원이 형이 정말 단시간 내에 배슬기의 이름을 한 10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단시간 동안에. 네. 김광석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이제 포항의 수비가 달라지죠. 굉장히 차이가 네, 크죠. 네. 그만큼 김광석 선수의 어떤 그 위력, 기량이 잘 안 떨어지니까. 맞아요. 네. 자, 이 선수들이 이제 후보로 있고 시어러를 얘기 안 했어요. 앨런 시어러. 네. 앨런 시어러는 이제 블랙번에서 뉴캐슬로 왔습니다만 또 뉴캐슬에 대한 애정을 많이 또 드러냈죠. 사실상 뉴캐슬의 레전드죠. 레전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바로 최은성입니다. 최은성입니다. 네. 예, 최은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2002년 월드컵의 이 넘버 3 세 번째 골키퍼였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나? 거의 다 알걸? 아니야, 많을 거야.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게 또 이스타 TV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나이가 어린 시청자들도 있고 해외 축구 위주로 축구를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 2002 월드컵 베스트 멤버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현영민 선수가 지금 현영민 해설위원이 멤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성용 이런 그렇지. 선수들이 2002년에 월드컵 멤버였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분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훌륭한 멤버들이었습니다만 완전 주축 베스트 11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대전 시티즌의 이 수호천왕 이제는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만 정말 이 대전에서 시작해서 물론 이제 뭐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대전의 레전드로 칭송이 받는 선수였고. 대전 맞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대전에 부임한 사장이 약간 어이없는 행정을 통해서 이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서포터즈가 걸었었던 걸개가 대전이 최은성이고 최은성이 대전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뭐 이후에 뭐 사장이 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이 최은성 선수가 대전에서 가졌었던 위상을 좀 잘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표팀에 뽑히는 골키퍼가 이게 대전이라는 좀 뭐랄까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의 주전 골키퍼다. 근데 그 골키퍼가 국가대표다.
거 봤을 때는 얼마든지 팀을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월드컵 이후에 러브콜을 보내는 수도권 구단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연봉도 아무래도 대전이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이제 챙겨줄 수 있는 금액이 이런 기업 구단보다는 좀 적었을 텐데 이제 2배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최은성은 대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대전 시티즌 하면 예전에 축구 특별시라고 할 때 뭐 김은중, 이관우 뭐 굉장히 이런 맞아요. 스타들이 많았음에도 최은성은 거의 마지막까지 대전에 이제 남았었고 이 뭐 대전 관계자에 따르면 팀 사정은 언제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네. 도시 도립 구단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네. 근데 최은성 선수는 항상 연봉 협상을 이제 본인이 먼저 해서 아. 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랬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 선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 어이없이 반통수같이 뒤통수를 치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우승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어떤 그 개인의 선택을 위해서 옮기는 거는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 개인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들을 너무 많이 욕하기보다는 이런 로열티 높은 선수들을 더 치켜 올려주는 게 어쩌면 더 아우. 맞는 그 시선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예, 최은성 골키퍼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풀백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 이 선수는 이제 축구사 쪽으로 레전드인. 이견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견이 없는 선수죠. 파울로 말디입니다. 말디니. AC 밀란의 뭐 영원한 주장. 뭐 약간 자부분 있었죠. 마지막 경기에서 그 AC 밀란 일부 팬들이 밀란의 영원한 주장은 프랑코 바레시다. 라는 걸개를 하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말디니가 받은 건 아니고 그때 좀 그랬었는데 1978년부터 밀란 유스에서 뛰기 시작해서 198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밀란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게 78년에 유스에서 뛰기 시작했으면 이게 사실 저희 셋이 다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말디니가 그때는 이제 영주 형이랑 찬호 형만 태어났을 때. 아 그러네요. 네. 한 살, 두 살 이랬을 그렇죠. 거 영주 형이 공갈조 꼭지 빨 때. 진짜 안 어울린다. 영주 형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이었었거든요. 아우 너무 징그럽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영주 TV도 구독해 주시고요. 네. 이 밀란 통산 25시즌 동안 902경기에 나서서 세리에 우승 7회. 쉐리예요? 세리에. 네. 세리에 우승 7회, UCL 우승 5회. 네, 전설이죠. 레전드입니다. 그 자체죠. 네, 현재는 밀란의 스포츠 전략 개발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레전드들이 보드진으로 올라갔을 때 그 행정 처리 때문에 약간 이제 평생 욕을 잘 안 먹다가 그때 좀 비판받는 경우들이 있죠. 말디니도 그 영입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이제 비판의 소지가 좀 있죠. 아니 근데 그래도 욕은 안 해요. 아, 욕하기 어렵지. 어렵죠. 왜 욕은 안 해?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고 욕을 해야지.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전드들이 너무 일찍 클럽의 일에 관여하는 걸 안 좋아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감독으로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럴 땐 만약에 앙리가 아스날 감독으로 온다. 다 반대하지 않을까요? 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왜냐면 앙리가 감독을 못해요. 네. 안 왔으면 좋겠지 차라리. 네. 네. 뭐 어쨌든 말디니는 수비도 잘했지만 이 뭐 매너도 좋았고 되게 깔끔한 플레이를 했죠. 키엘리니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제외하고. 그때 키엘리니가 우상이잖아. 말디니가. 그래서 되게 울었다고 울었어요. 그랬나? 울었어요. 네. 그 장면 유명하죠. 네, 나중에는 이제 오해를 좀 풀긴 했었는데 이제 카카에 뭐 싸대기를 쳤다는 네네네네네. 오해를 받고 멱살을 잡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내 우상인데. 그렇지. 그럼 나도 막 서러울 것 같아. 나 이거 그렇죠. 아닌데. 아니 탱고가 와가지고 형 멱살 막 이렇게 잡는다고 해봐. 오해 때문에. 영광이죠, 영광. 고소해야죠. 아니죠, 영광이죠. 손변을 통해서. 네. 영광인가요? 영광이죠. 벵고아가 멱살 잡는데 무슨 종윤 따위가 무슨 고소를 합니까? 목을 더 길게 빼야죠. 고소하고 네. 그다음에 송사를 치르면서 더욱더 가까이. 자주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은 돈대로 받고. 예, 그렇습니다. 영리하네요. 예. 네. 뭐 어찌됐건 이게 하나 이제 여담이긴 한데 말디니라는 이름이 말디니. MALDINI잖아요. 예. 이거를 조합해 보면 디 밀란 이라고 된다고 해요. 그 해리포터 보면 톰 마볼로 리들 그 볼드모트 이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하면 뭐 나는 뭐 볼드모트 경이다라고 바뀌는 게 있어요. 나 해리포터 안 봤어. 형님 보셨나요? 안 봤어요. 재밌나요?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판타지 그래요? 영화예요? 영화이자 책입니다. 너 뭐 와. 마법사예요? 네? 마법사 이명철이죠? 그건 알아. 말포이 네. 꼬봉처럼 생겼는데. 말포 여기잖아. 맞네 그럼. 입 닥쳐 말포이야. 맞네. 그럼 맞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D 밀란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바꾸면 오브 밀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디니가 있다면 그 옆에 센터백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 선수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까랄라스 푸열입니다. 네, 카탈루냐의 심장이라는 아. 별명으로 불렸고요. 바르셀로나 유스부터 시작해서 2014년 은퇴할 때까지 바르셀로나 한 팀에서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열이 바르셀로나에 보여준 충성심은 뭐 모두가 알겠지만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이런 프로페셔널함이 이 로열티에 대한 좀 그런 걸 더 배가시켜주지 않았나. 전 그 장면 기억나요. 엘크리언 나오는 경기에서 피케가 라이터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빨리 던져가지고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 예. 별거 아닌 것 같다. 신경 쓰지 새끼야 말고 축구에 집중해 예. 이거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 티아고 알칸타라랑 그 누구지? 다니엘 베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골 넣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아,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고 그렇지. 다 가라고. 제일 최고는 그거예요. 푸일 뺨 맞았는데 뺨 맞는 거 보고 딴 선수들이 싸우려고 그랬지. 진유. 근데 푸일이 됐다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지. 진유란다. 그래서 진유가 그 아니군요. 뺨 때린 선수가 거의 개쓰레기처럼 보였더라고. 그렇지. 네. 얼마나 그러면 진짜 인간 말종으로 보여. 그 경기 끝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하는데 끝나고인지 뭐 아무튼 네. 맞아요. 그때 아마 진유가 달라드는 걸 말렸을 거예요. 푸열이. 모르 라모스한테 뺨 맞은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뭐 푸열이 사실 이거 외에도 그 아비달 이제 간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왔을 때 2010-11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제일 먼저 비기어를 들 수 있도록 주장원장을 줬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안 커요. 작아요 오히려. 78인가 네, 70 후반인가? 중앙 수비수를 쓰기엔 좀 작은 키죠. 맞아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량이나 있던 멘탈 이런 면에서는 지금 메시가 위대한 축구사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받지만 그런 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주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전히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 선수도 정말 숱한 링크가 있었던 수비수였습니다만 결국에는 결국 샤갈케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그렇죠. 헤베데스입니다. 헤베데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토니 아담스와 헤베데스 사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 구단에 어떻게 보면 좀 이 체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되게 빅클럽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이언트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약간은 이제 아래 있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규모가 샬케보다는 아스날이 큰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졌을 때 그래도 이런 좀 상대적으로는 살짝 낮은 클럽에서의 이런 레전드도 조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에서 헤베데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뛰어나다 이런 종류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선수들도 있다라는 소개의 의미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만약에 불만이 있다 그럼 덕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따위로 선정하지 마라 이런 거.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네네. 샬케의 로맨티시스트입니다. 2007년 유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샬케에서 뛰었고요. 이 새 감독으로 그때 이제 당시에 부임했었던 테데스코에게 부장직을 박탈당한 뒤에 이제 유벤투스로 임대를 갔어요. 테데스코도 뭐 그 두 번째 시즌에 이제 확 망가졌습니다만 분데스리가를 강타했던 젊은 감독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네. 뭐 유벤투스 팬들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라 먹튀였으니까요. 전 유벤투스 팬들이 싫어했던 수비수하면 그 조르지 안드라데가 생각나는데. 뭐 근데 뭐 그런 먹튀 많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부상 때문에 이제 리그에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유벤투스에서의 커리어는 뭐 좀 그랬고 이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이적과 함께 샬케에서의 생활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유벤투스가 이제 임대다 보니까. 네네네. 이 센터백이지만 발이 굉장히 빨랐고 이 키를 이용한 제공권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풀백 되고. 그렇죠. 네. 이거 헤베데스가 주목을 받았었던 건 이제 키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그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훈멜스가 이제 미네인으로 이적을 하면서 훈멜스는 이제 전설의 민돌. 네. 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훈멜스 사실 이 주댕이가 문제였죠. 네. 나에게 야유하는 팬 진짜 팬 아니야. 이런 네, 거. 그런 거. 멘탈 좋아. 사실 훈메스 멘탈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고 싶어. 강철 멘탈. 그리고 좋은 다시 멘탈이야. 도르트문트로 돌아오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기가. 그래서 이 헤베데스는 그때 당시 이제 훈멜스가 미네네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다. 근데 이 바이언에서의 타이틀보다는 샬케에서의 타이틀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실 훈멜스도 했었어요. 맞아요. 바이언의 그런 큰 클럽에서 타이틀 그보다는 보다도 도르트문트에서 타이틀이 도르트문트에서의- 중요하다. 그리고 바이언.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011년 컵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이 팀에 타이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샬케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샬케 팬들의 정말 뭐 기립박수를 받은 인터뷰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덕현이가 선정한 베스트 11에서 주장 완장을 채워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비에르 사네티. 사네티. 예, 이 선수는 뭐 그야말로 로열티의 화신이죠, 화신. 로열티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예. 네.
95년부터 2014년까지 밀란에서 활약을 했고 인터 밀란에서 이 꾸준함의 대명사라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뭐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뭐 팀의 선수가 이적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케어해주는 선수가 그쵸. 사네티였고 이제 아드리아누가 한창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서 좀 방황하고 할 때 서울과 전북의 아드리아노 말고 네. 예 왼발의 아드리아노 왼발의 네. 아드리아누.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아드리아누가 한창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사네티가 케어를 했음에도 결국엔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네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아드리아누를 좌절해서 구해내지 못한 것은 내 커리어 사상 가장 큰 패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실력, 멘탈,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관리 이런 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했었던 이 외부의 발언은 이제 베켄바워가 이 인터밀란이 바이언한테 패배하고 나서 좀 팬들이 이제 슬퍼할 때 인터밀란 팬들이여 비기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주장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롱이었다는 얘기가 이런 있어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이긴 팀이 그주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유랑 뭐 리버풀이 챔스 결승에서 붙었는데 맨유가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게리 네빌이 리버풀 팬들이여 좌절하지 말라. 그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그 위대한 주장이 스티븐 제라드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야구로죠. 아 개빡치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 그런가? 저는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안 해도 되지만 난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냥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한 팀의 팬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